일상의 쉼표, 여행. 과거와 달리 선택의 폭이 넓어진 요즘, 남들과 다른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행에 자신만의 콘텐츠를 더해 특별한 여행을 기획하는 여행가들이죠. 제가 처음에 갔던 데는 이탈리아 돌로미티 지역이라고. 마을버스로 세계를 누빈 세계 여행자 임택 씨도 강사로 나섰는데요. 사실 그는 얼마 전 전혀 새로운 곳으로의 도전을 마쳤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지만 누구나 한 번은 꿈꿔본 미지의 세계, 무인도로 말이죠. 전라남도에는 이렇게 섬이 많은 그러한 고장이구나. 그래서 전라남도가 아니라 전라섬도다. 이런 이름을 지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나 주위에 있는 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전라도의 무인도를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서, 야, 무인도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여행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내가 가봤더니 무인도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정말 훌륭한 여행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인도. 수없는 파도가 휘몰아치고 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곳. 인간이 처음 별을 올려다봤을 그 훨씬 전부터 한반도가 품어온 3천여 개의 섬. 때론 인간을 품어주고 수많은 생명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준 섬. 바람도, 노을도, 파도도 잠시 머물다 가는 곳. 지금부터 우리는 무인도가 숨겨둔 이야기를 들으러 갑니다. 저는 지금 고속철도를 타고 목포에 가기 위해서 수서역에 왔어요. 무인도가 보낸 초대장에 흔쾌히 배낭을 싼 첫 번째 여행자는 유튜버로 활동 중인 백종훈 씨. 그가 만날 무인도는 섬들의 고향 신안. 그 중에서도 북쪽 끝에 자리 잡은 소허사도입니다. 여객선도 없고 워낙 멀어서 배로도 1시간을 넘게 달려야 만날 수 있는 곳. 과연 어떤 모습일지 여행자는 설렙니다. 이쪽으로 가면 섬 중심부 쪽인데 한번 이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발자국들이 있네요. 이렇게 발자국 따라가면은 될 것 같아요. 멀리서 헤엄쳐온 파도. 그리고 오랜 시간 인적 없이 수많은 동식물의 삶의 터전이 되어준 섬. 무인도가 늘어놓은 하얀 하품을 사진작가들은 놓치지 않고 외딴 섬에 기다란 발자국을 남겨두었습니다. 희귀식물이라서 지금 보호종이거든요. 저기 소호사도에 이 섬향나무하고 바다 제비들이 서식을 한대요. 그래서 보호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 섬향나무를 밟지 않도록 이렇게 피해서 돌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를 통틀어 극소수의 섬에서만 자생하는 섬양나무. 거기에다가 태생의 순간을 그대로 간직한 소호사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무인도를 특정 도서라는 이름으로 분류해놨습니다. 발걸음마다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무인도. 1분 후도 예상할 수 없는 여행은 여행자에게 쾌감을 선사합니다. 제 카메라를 끌 수가 없습니다. 계속 촬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와, 엄청납니다, 진짜. 바다 위 무인도는 영겁의 시간 동안 스스로 작품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무인도의 매력을 경험한 젊은 여행자들은 또다시 무인도와 꿈을 나누기 위해 한여름 무인도를 찾았습니다. 여기 들어오면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과 아예 단절되고 진짜 밖에서 일하거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도 되고 핸드폰조차도 이제 터지지가 않으니까 연락 올 때도 없고, 그럼 여기에서 진짜 즐기고 저렇게 노래 부르면서 즐기면서 그 소리, 풀 소리라든지 막 바람 소리, 파도 소리 그런 거 들으면서 되게 편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꿈꾸는 것 같아요. 네. 일 년 전 여름, 젊은이들의 기억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통영의 끝섬 갈도. 잊을 수 없었기에 여행자들은 다시 그 섬으로 향합니다. 생각보다 여기 쓰레기가 많아서 좀 더럽네요. 무인도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이 마주한 건 거대한 쓰레기. 하지만 누구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바다를 떠돌다 무인도에 갇혀버린 인간의 것들이기 때문이죠. 다 사람들이 버린 거 떠나려온 거라서. 우리 역시 새로운 경험과 바꿀 많은 짐을 여행 때마다 들고 다니는 존재. 산다는 건 어쩌면 소비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바쁠 거예요. 일단 주변 제초 작업을 좀 해야 되고 돌 골라가지고 그 위에 캠프 치고. 아침부터 기승인 무더위를 피해 바다로 뛰어들고 싶지만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여행자들이 잠자리를 마련할 곳은 폐교된 초등학교 운동장터. 1996년 폐교되기 전까지 3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입니다. 한때 아이들의 놀이터였던 통영 갈도가 무인도가 된 건 다름 아닌 부족한 물과 불편한 교통 때문. 물이 부족한 섬에서 결항되기 일수인 여객선을 기다리다 사람들은 하나씩 돌아오지 않을 길을 떠났습니다.
고마워요. 목마르고 무더운 섬. 모두가 떠난 섬을 이들은 왜 다시 찾는 걸까요? 이제 저만의 뭐를 찾아보려고 휴학을 냈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하기 위해서 무인도도 한번 와봤는데 참 좋은 경험이고 값진 경험인 것 같아요. 3년 가까이 그 레미콘 회사에 재직을 하다가 지금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제 퇴사를 하고 지금 현재 무인도 여행하고 또 앞으로도 더 여행을 다닐 생각입니다. 7명의 청년들이 도시에서 짊어지고 온 고민들. 무인도의 드넓은 바다에 저마다의 마음을 띄워보냅니다. 뒤에서 따라붙은 차처럼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만 했던 길. 다른 이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모두의 발걸음에 나를 맞추지 않아도 되기에 무인도의 시간은 느린 자유를 선물합니다. 전남 신안군 임자면에도 같은 이름의 무인도 갈도가 있습니다. 무인도의 초대에 흔쾌히 응한 여행자. 그가 무인도를 만나러 출발합니다. 길로 데려가시네. 마을버스와 함께 세계여행을 다녀온 여행가 임택 씨. 경험 많은 여행자는 금세 사람과 친해집니다. 간첩도 있어? 여행지의 풍광이나 음식보다 사람이 더 깊이 오래 남는다는 게 그의 철학입니다. 섬 같잖아. 그죠? 아 김씨 일로 와. 오늘은 자네가 머리 좀 깎어. 워낙 차갖고 응. 체니가 한 발밖에 안 되는데 이 시피가 응. 워낙 추워갖고 막 사람이 내빼버렸지. 그런 거. 이 물을 계속 퍼서 사. 누가 만든 노래방일까? 그 사람들이 만들지 사람들. 이 저녁에 그렇게 젖어갖고. 이렇게 젖어가지고. 물이 귀했던 통영 갈도와 달리 신안 갈도에는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그 덕에 주변 섬에서도 가뭄이 들면 갈도로 배를 띄우곤 했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시원해가지고. 너무 시원하고 창대. 야, 등목을 하면 그냥 차가워가지고 아 그러고 도망가는 거지. 그러고. 차가워요? 차가워요, 차가워. 집은 한 6호, 6가구에서 한 7가구 그 사이에 살았고, 사람은 한 50명, 55명 이런 사이로 살았고 그랬다고 봐야죠. 인원이 그러니까 어장할 때는 여기가 어장할 때는 한 100여 명 가까이 8, 90명 되었죠. 그 예지 저 임자도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람을 이렇게 대여섯 명, 일하다 명씩 막 쓰니까 한 사람당 한 집당 그래갖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때는 어장할 때는. 그래도 그 물이 안 부족하고 다 먹고 살았어요. 풍성한 어장만큼 많은 배와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신안 갈도 앞바다. 그런데 고기가 지천이던 바다를 두고 주변 섬들은 모두 무인도가 됐습니다. 아 저기 소 있네. 소가 많아. 지금 앉아 있는 놈까지 내 눈에 보이는 게 진짜 5마리 넘어. 사람이 떠난 자리는 야생 가축이 점령했습니다. 환경 훼손의 주범, 섬에 풀어놓은 소와 염소는 무인도에 길을 낼 정도로 왕성히 섬을 누비며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치웁니다. 유인도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 농작물과 약초를 다 먹어치우는 통에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놈들. 하지만 말처럼 재빨라 잡을 방도가 딱히 없습니다.
한 발 한 발 풀 한 폭이라도 상할까 조심스럽던 여행자는 드디어 풀이 드문 장소를 발견합니다.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나서야 여행자는 무인도와 눈을 마주합니다. 여기는 정말로 제가 평생에 한번 와볼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기 전에 계획을 많이 세우고 왔거든요. 그래서 일몰 타임랩스도 찍고 좀 은하수도 찍고 그리고 드론 촬영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세 가지 다 힘들게 됐어요. 일단 이제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일몰하고 은하수는 촬영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무인도 컨셉에 맞게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아무 하는 거 없이 그냥 쉬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걸어올 사람 하나 없는 무인도. 생각은 결국 나 자신에게로 파고듭니다. 제 유튜브에 처음 올렸던 영상은 통영에는 매물도에서 이제 백패킹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직장을 다녔었고요. 영상 분야에서도 일했었고 그 이후에는 여행업 분야에서 직장을 다녔었는데 업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일만 하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죽기 전에 인생이 정말 짧은데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실컷 해보고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풍경 사진도 찍고 이제 캠핑도 하면서 백패킹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요. 사실 직장 생활 할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유튜브가 이렇게 수입이 많은 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금전적으로는 여유로운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물질적인 거를 떠나서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편하네요. 편안하고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는 좀 물질적으로도 뭔가 좀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소호사도의 여행자는 40대 유튜버가 됐습니다. 인모도에 오른 임택 씨는 50대에 잘 닦여있던 인생길을 내려왔습니다. 여행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운영하던 회사마저 직원들에게 줘버리고 배낭을 꾸린 임택 씨. 매일 같은 길만 달리던 마을버스를 몰고 677일 동안 세계를 누볐습니다. 그가 꿈을 꾼 지 30년 만이었습니다. 아니 섬에는 잘 내렸는데 헤치고 갈 수 있는 길이 없네. 갈 때 마시고 그래도 한번 가보자. 누군가는 이 길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길을 내려면 뭐 첫 발짝부터 가야 되는 거니까 일단 가봅시다.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야. 흑염소가 지나간 자리야. 흑염소. 이 길을 흑염소가 냈어. 흑염소가 간 그런 자국이야 여기가. 맞네. 인생의 새로운 길을 낸 그도 일단 무인도 터줏대감 염소가 낸 길을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아, 다음에 올 적에는 여기 그 정글용 칼과 그다음에 이 찔리지 않을 정도 두께가 되는 옷을 입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여름마다 국토를 뒤덮는 칡넝쿨은 멀리 바다에 솟은 산도 점령해버렸습니다. 하여튼 이 나무들이 서로 간에 투쟁을 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마 어느 정도는 굉장히 싸우지만 또 어느 정도는 상당히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이 숲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만큼 끝장을 보는 그런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아. 또 다른 무인도에 도착한 여행자. 그 역시 칡넝쿨과 한바탕 전쟁을 치릅니다. 염소조차 살지 않는 무인도는 거대한 칡밭이 되었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됐지만 작품을 위해선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성하게 자란 칡넝쿨은 작가의 구도를 망쳐놨습니다. 목이 소굴인 등대를 오르는 고생을 하면서도 그가 담고자 하는 건 사진이 아닙니다.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타임랩스를 찍어 놓으면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영상이 만들어져요. 타임랩스.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임을 사진 촬영한 후 수십, 수백 장의 사진을 연결해 영상을 만드는 건데요. 가장 큰 매력은 일상과 다른 시각으로 대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의 유명한 산과 바다는 거의 다 돌았지만 정작 가장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건 바로 섬이었습니다. 제가 찍는 이유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무인도 같은데 이런 데서 이거 혼자 찍고 있으면은 뭐랄까 엄마 품처럼 포근하다랄까요? 어쩌면 멈춰버린 이야기 그대의 우주 그대의 별 외로운 그 안에 나 그대의 단어 그대의 말 사람들이 막 많이 이제 생활에 삶에 찌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한번 하루 이틀이나 있다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학교 일을 하거든요. 학생회장이라서 학회장이라서 그런 일적인 부분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대인관계에 관한 그런 스트레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복합적으로 막 생각이 많았을 때 그냥 가고 싶다 가자 해가지고 갔죠. 한여름의 아름다운 바다는 이들이 가져온 고민거리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안 풀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머리 싸매고 울어도 왜 이럴까 모두 뻔한 얘기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것 같은
초조해 난 스노클링도 낚시도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즐기면 그만인 무인도의 시간. 어려도 좀 더 쉬울 것만 같아. 그러다 지치면 멍 때리기를 즐기거나 잠을 자도 그만. 누가 뭐라 할 사람도 방해할 알람도 없으니 낮잠이 꿀맛입니다. 오, 야, 어렵다. 야, 야, 뭐야? 두 마리. 야, 마리다. 야, 꽤 큰데. 예. 다시 넣을게요. 얘는 걔는 다시 넣어. 나중에 먹자. 나이스. 나름 지린 거 아니니? 어머님이 하는 거. 그 정도만 맞지. 처음이니까요. 표정은 제법 진지했지만 회는 처음 뜨는 거라 이거 영 결과물이 아쉽습니다. 자, 젓가락 일단 하나씩 들고. 초장. 초장. 소주 먹을래? 어때요 맛이? 진짜 맛있어요. 인생 맛? 원한테 먹어. 내친 김에 매운탕도 끓여봅니다. 레시피도 그때그때 마음 가는 대로입니다. 매운탕인지 라면인지 구분이 안 되는 요리가 탄생하는데요. 맛도 구분이 안 갑니다. 라면 스프 하나 더 넣을 걸 그래도 아깝다 이거. 저기 라면 스프 있는데 넣을까요? 지금 넣으면 무슨 소용이야. 끓일 때 넣었어야 했는데 아쉽다. 라면 스프 하나 더 넣고 그냥 넘어가는데. 고기는 최고인데? 입맛에 안 맞나 봐요. 아,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순간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인모도의 여행자는 식사는 물론 자리도 못 잡은 상태. 첫 번째 낙상. 내가 조금 무리를 했어. 섬을 알고 싶었고 더 높은 곳을 원했던 그. 결국 섬은 여행자를 주변으로 밀어냅니다. 여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험악해 보이는 갯바위뿐. 그런데 웬걸 칡밭보다 한결 수월합니다. 우씨. 와, 진짜 끝내준다. 소소함에서 행복을 자주 느끼는 것이 여행을 잘하는 비결임을 여행자는 경험으로 배워뒀습니다. 아, 꽃이 별 같아. 군대 있을 때 별사탕 같이. 와, 근데 이 안이 어우 이렇게 긴 거네. 어이구 굉장히 기네. 한 30cm 이상 되는 그런 풀이구나. 아,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새로운 길을 뚫어야겠다는 생각도, 섬 곳곳을 누벼야겠다는 생각도 결국은 그동안 쌓아두었던 관념. 전진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걸 여행자는 깨닫습니다. 정말 무인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상황 자체는 굉장히 사냥은 염소는 어디 갔는지 지금 흑염소는 보이지 않고 내가 보기엔 자기들만의 좋은 장소에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와서 돌아다닌 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흑염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오솔길 같은
그런 발자국을 따라서 겨우겨우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어려운 곳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겸손해지고 배를 타고 가면서 쳐다봤던 그런 무인도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정말 이 경치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주고 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는 거는 분명하지만 이곳을 내가 한번 점령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그 순간에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저항이 오는 거죠. 결국 제가 저 숲속을 통과하는 것을 포기하고 원래 제가 있던 곳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꾸 위로 올라가려 하지만 섬에선 물과 가까운 곳이 명당. 경치를 고수하다간 오랜 배고픔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밀려오는 허기는 파도와 닮았습니다. 취사를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게 여기 아침 식사용으로 시리얼하고 이제 여기 두유 있고요. 이렇게 메시 텐트에 모기들이 붙어 있네요. 모기. 조금 누워가지고 죄송하지만 조금 눕겠습니다. 그가 누운 자리 아래로 섬과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 보입니다. 과거 누군가가 잠들었을 집터. 그곳에 군사시설이 버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허사도는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 걸까요? 네, 여기서 감초 사건이 있었어요. 앞선에 그냥 어떻게 했냐 그러면 고라당, 요 고라당으로 다 숨어가지고 여기에서 같이 이제 하고더라고 전장을 한 거예요, 이놈들이. 총을 쏘고 서로 폭탄으로 때려가고 한 대에서 폭탄으로 때려갖고 죽었을 거라고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은 죽었는데 두 사람 살아갖고 있어, 살아가지고 확인해보니까 다 죽었는데 실탄을 배에다 퍼붓고 한 사람이 죽은 거야. 그렇게 그냥 모르고 우리 경찰들이 가서 제껴버린 거예요. 제끼니까 그 출사 터져가지고 우리 경찰도 한 명 죽었어요. 여기에서. 그것 때문에 많이 비었어. 여기 사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나가고. 가난했으면 사람이 다 살아야겠지. 좋게 해갖고 또 될 수 있으면. 이런 좋은 섬은 살기 좋은 섬은 사람이 살아야 맞지, 다행히. 이렇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섬이 텅 비어버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호사도가 물이 풍부해 가히 100여 명이 살만했던 갈도가 2명의 학생이 학교를 다니던 굴도와 임모도가 간첩사건 이후 정부의 이주정책에 의해 비워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1970년대 초 임자도에 속한 이들 섬은 무인도가 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추가 촬영을 위해 또다시 찾은 신안 갈도. 그런데 드론 화면 속 사람이 보입니다. 다가가 보니 영락없는 사람의 흔적. 무인도에 사람이 있습니다. 4월 중순에 들어와 있었어요. 4월 중순부터. 어떻게 해서 이 섬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셨어요? 여기가 저희들이 태어난 곳이고요. 여기서 이제 자라다가 형이 작년에 은퇴하셔가지고 여기가 이제 뭐 섬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자연을 보다가 좋은 점이라는 거는 이제 공기가 좋고
물이 이제 좀 시원하고 그다음 뭐 자연 속에서 늘 뭐 공기 마시면서 또 뭐 급할 때 해산 바닷가에 가서 해산물 뭐 따다가 먹는 거예요. 김도 있고 또 뭐 종류는 여러 가지 많아요. 또 그 뭐 거북이도 있고 뭐 여기 말로 이제 덩수라고 그러는 건데 덩수 같은 것도 있고. 젊은 여행자들도 거북손을 알아봅니다. 질긴 녀석을 따는 건 어렵지만 손이 많으니 냄비 가득 거북손이 모입니다. 돌만 들춰도 먹을거리가 나오는 섬. 오늘 저녁은 만찬이 예상됩니다. 네, 이제 삶아가지고 먹으면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멈출 수 없는 손맛? 제 건가? 있어? 네, 있어요. 우리 거기입니다. 네. 무인도엔 오랜만에 맛있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다살이야 이거. 와 대박이다. 리액션. 형아. 야, 무슨 살이 이렇게 부드러워? 와, 진짜 맛있다. 한 입 먹어봐 이거. 맛있어? 오 그래? 따봉. 와. 따봉이 좀 빨리 올라간대. 이거 너무 살아있다니. 이야. 와 살아있는 거 봐. 대박이다 진짜. 먹을 게 생각보다 많아. 몰라 새꽃이 많아요. 허기가 졌던 건지 정말 맛있는 건지 더위에 지쳐있던 젊은 여행자들의 표정이 한층 밝아졌습니다. 꼴락이야. 야, 얘도 임모도의 세계 여행자는 한참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오늘 하루 몸 누일 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헤맸지만 아직은 배낭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처지. 제가 여기 올 때 얼마나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왔는가에 적나라한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려고 가져왔고 또 노트에다가 일기를 쓰려고 일기책을 다 가져왔는데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전혀 아니고 정말 무인도와 이 숲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제가 하는 일은 너무 쉬워 보여. 나도 저런 거나 할 걸.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무인도를 한번 와 봄으로써 무너지게 됐어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쉽고 아주 행복하게 하는 일 같지만 저 안에서도 치열한 고민과 그리고 극복해야 될 난제들이 수없이 많겠구나. 단지 그렇게 보이는 거겠구나. 그래서 승자는 자기가 하는 일을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사람이 승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끝까지 웃으렵니다. 승자가 되기 위해서. 커다란 사회라는 바다에서 타인과 가깝게 또는 멀리 떠 있는 우리. 어쩌면 우린 무인도와 가장 닮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바다에서 저녁을 맞이하셨나요?
네, 이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아주 좀 피곤해서 피곤하거든요. 이제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자고요. 내일 또 인사드리죠. 갈도의 젊은 여행자들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섬 바람도 되게 시원하고 너무 좋아서 이제 끝내기가 너무 아쉬운데,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섬에 와서 대자연의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힘들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남아있는 그런 고향 같은 느낌? 그런 곳일 것 같습니다. 또 핸드폰도 내려놓고 하면서 또 생각도 혼자 많이 하고, 또 이제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도 하면서 좋은 인연도 만들고 가고, 좀 혼자를 되돌아보고, 또 이제 좀 약간 생각 정리를 하고 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전혀 안 났어요. 저는 무인도 들어와서 이 환경 자체가 즐겁고, 이 사람들과 같이 하는 시간들이 즐거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생각들이 잘 들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길게는 못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간간히 와서 힐링 타임을 갖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와가지고 이런 경험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텅 빈 버스 안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에 내 마음이, 내 심장이 아직도 그댈 향해 있나요? 무인도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새 태양이, 새 바다가, 새 바람이 움직이지 않는 섬을 흔들어댑니다. 아직 남은 그대의 기억이. 왜 무인도를 간다면, 굳이 무인도를 간다면 왜 가느냐 한다면, 한번 고립돼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대상이 많아지면 나를 못 봐. 볼 게 많잖아. 말할 상대가 많아지면 나하고의 대화를 안 한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관심이, 남들한테는 관심이 되게 많아. 근데 살다 보면 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신체적인 것에 관심은 많은데 나의 내면적인 정신세계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나부터도. 도시 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면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오면 보여지는 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계속 걷기만 하면 발 아프고 피곤하잖아. 어느 정도 목적 있게 걷다가 그늘에서 쉬는 맛도 있어야지. 그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새 섬의 여행자들은 섬을 떠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여행자에서 누군가의 동료, 친구, 가족으로 사회에 주어진 역할을 시작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무인도에서 하나의 씨앗을 얻었습니다. 그건 바로 나 자신과의 만남. 오늘도 그들은 배낭을 싸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신과 만나는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요. 뉴욕시리